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합격, 자신만만 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저자님께서 57세에 공무원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절대 공부 비법입니다. 제가 잠시 프로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을 모르고 공부에서는 합격할 수 없음을 첫 시험에 실패한 후 절실히 깨달았다. 그렇게 시행착오 후에 발견한 공부 비법을 이 책을 통해 공무원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공무원 수험생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외국계 보험회사인 에이스화재보험에서 25년간 재직하였으며 한국지사 CEO까지 지낸 후 퇴직하였다. 그 후 공무원 시험의 자격 요건인 나이 제한이 폐지된 후 나이, 학벌, 스펙 없이 오로지 공부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2013년 첫 시험에 낙방한 후 주저하지 않고 실패 요인을 분석해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9급 공무원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경기도 지방직에 합격한 것과 동시에 서울시 행정직에 합격하였다. 현재는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최고령 막내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많은 상담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있는데 너무 늦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합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또 저는 에필로그도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공무원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를 겪는다.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굳어져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나이 때문인지 암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것을 보아도 잘 외워지지 않았고 뜻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다. 나이가 있으니 피로도도 심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슬럼프가 오면 자신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공무원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면 아무것도 외워지지 않았고 몸도 무기력해졌다. 이럴 때면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려고 더욱 노력했다. 예를 들어 내용이 잘 외워지지 않을 때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야. 혹은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때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따뜻한.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너무 남을 탓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계속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 계속 유지하는 거.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닥달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마음만 무거워져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자식벌되는 수험생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 만약 똑똑한 젊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했다면 아마 나는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독점물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다. 나는 남을 의식해서 경쟁 심리를 갖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히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참고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의 합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학원에 가보면 경쟁률을 신경 쓰지 마세요. 경쟁률을 신경 쓰면 공부 못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준다. 이 말처럼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 더 큰 슬럼프를 만들기보다 나만 잘하면 붙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잘한다면 학회 문턱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드렸던 게 이전에 저희 이제 합격생분들이 찾아왔어요. 학원에. 인천시 행정지 합격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육 연수를 갔을 때 저희 학원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 학원에서도 다 같이 경쟁하시는 분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격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결국은 경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래서 늘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남을 신경 쓰게 되면은 이거 끝도 없다는 거죠. 계속 비교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자, 오늘 제가 다뤄볼 이제 사실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내게 맞는 공부 장소 정하기. 자, 요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공부 환경은 시험에 붙느냐 떨어지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다. 2013년에 처음 도전한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하고 나서 내가 다시 선택한 공부 장소는 시립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위기가 깔끔하고 쾌적했다. 그 도서관을 잠깐 소개하면 1층은 어린이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이 있고 2층은 북카페와 사무실이 있으며 3층은 종합자료실, 4층은 열람실이 있다. 열람실은 칸막이가 있는 열람실과 개방형 열람실이 있는데 나는 개방형 열람실에서 공부했다. 칸막이에 있는 열람실은 답답합니다. 자리 잡기 경쟁이 치열해서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다. 반대로 개방형 열람실은 아침 8시 정도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거뜬히 차지할 수 있었다. 나는 앉는 위치와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벽을 보고 앉는 자리보다는 창문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를 했다. 나에게 도서관은 이동시간이 길지 않으면서 공부에 필요한 자료가 가득하고 간간히 마음도 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 주변 수험생들만 보아도 집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가까운 독서실,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등 자기에게 맞는 장소가 다 달랐다. 공부 환경은 합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니 억지로 자신의 장소에 맞추려 하지 말고 본인이 판단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다양한 공부 장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를 바란다. 자, 오늘 같이 다뤄볼 부분은 공부 장소입니다. 이제 수험생들마다 다들 이제 선호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볼까요? 초시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일반 도서, 전자도서, 그리고 참고 도서, 정기 간행물을 두루 갖춘 곳으로 시설이 편리하게 설계된 곳이 많다. 내가 추천할 만한 도서관은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근처에 한강변에 위치한 광진정보 도서관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강변에 위치해 강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다. 좋네요. 이 외에도 보층 구조의 한쪽 벽면이 창으로 이루어져 풍광을 즐기기에 좋은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정원이 아름다운 정독도서관, 상찬로를 거니며 휴식하기 좋은 목동 파리공원 근처의 도서관도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책과 신문 등의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고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냉온정수기를 비롯해 냉장고, 온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어 도시락과 간식 등을 지참해도 편안하고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공부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평소 사람 많은 곳에서 집중이 잘 안되거나 공부 이외의 자극에 쉽게 유혹되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장소 찾아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제가 공부했을 때 도서관의 장점과 단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도서관은 무료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함 같은 거 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짐은 이제 어쨌든 사물함을 써야지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방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다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거 빵빵하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잘 안 틀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에어컨, 뭐 온풍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백색 소음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백색 소음기가 없으면은 모든 소음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학원 운영 독서실 한번 읽어볼게요. 학원에 등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다. 학원과 가까이에 있어 학원 수업이 끝난 뒤에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시간 관리에 유익하고, 모르는 것이 생길 경우 질문하기가 수월하며 다른 수험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잦은 스터디 그룹 활동과 학원 사람들과의 친목 활동이 공부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잦은 트러블을 겪고 그로 인한 감정 소모를 견디지 못하는 수험생이라면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한다. 근데 학원 운영 도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실 지정서에 상관없는데, 뭐 빈 강의실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각자 강의가 있거나 하면 다시 또 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제 고시원.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살지만 집에 오가는 시간을 아껴보려는 수험생들도 고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노량진이나 이제 기존에 이제 고시원에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멀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얼마 안 남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을 좀 줄이려고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취생활보다 공부에 적합한 환경이며 시간 관리 면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 면에서 시간 절약. 왔다 갔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쵸? 아무래도 고시원 이제 지내는 거니까요.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대부분 공간이 좁고 미세한 생활 소음조차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답답해한다. 개인 성향에 따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고시원을 고를 땐 소음과 차량 경적 소리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급적 큰 길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고시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세탁기 주변이나 주방 근처를 피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햇빛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창, 외창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환기에 용이한 창문이 있는 방이 좋고, 샤워기가 설치된 곳, 유사실에 대비해 소방장치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산속 고시원도 있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멘토링 해보니까 산속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그 산속 고시원이 뭐 앞에 뭐 호수가 있고 주변에 자연경치가 멋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산속 고시원도 이게 단점이 있는 경우가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서 산속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친해지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늘 항상 부딪히잖아요.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엔 사서 독서실. 독서실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장시간 공부하다 보면 적막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도서실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일단 지정석이고, 그리고 공부하려는 이제 수험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죠. 단점이 이제 비용적인 면.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칙 같은 거
시끄러워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일반 독서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집. 대신 장점은, 독서실 장점은 제가 봤을 땐 사물함도 있고, 그리고 백색 소음기도 있고. 집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더 다뤄볼게요. 자, 식사나 인강 등 독학의 모든 것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다. 보통의 정신력과 자기관리 의지로는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이기도 한다. 집중도 그리 잘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착하고 외롭다. 근데 정보 수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수업 카페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은 의지로 계획을 잘 관리하는 수험생이나 오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다.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잘 되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편한 곳이죠. 쉴 때 쉬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단점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인터넷이나 이제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누워서 잔다고 하는데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죠. 자, 위와 같이 장소들은 다양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흔히 공부에 방해되는 위험 요소들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한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어느 장소에서든 강인한 의지와 집중력이 발휘되는 곳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장소로 할 수 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좀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좀 더 추가할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그리고 08스 클래스처럼 뭐 관리형 독서실도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준 스터디도 있죠. 자, 먼저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은 카페처럼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뭐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죠.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소음 문제, 중고등학생들 오면은 이제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공부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보통 많이 가시죠. 자, 이제 08스 클래스, 뭐 관리형 독서실, 시중에 이제 유명한 관리형 독서실, 이제 관리형 학원 많잖아요. 장점은 이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 관리, 뭐 학습 관리. 하지만 단점은 이런 곳은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일과. 오전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강제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 확보도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엔 준 스터디 많이 하죠. 뭐 온라인으로도 준 스터디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장소에 크게 상관이 없고, 네, 단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깨지는 경우도 많고,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공부 장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건 아니고 수험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독서실을 가는데 공부를 잘 안 할 때가 있다. 아니면은 너무 질린다. 그러신 분들은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 타임, 뭐 오후 타임은 독서실 가서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저녁 타임은 간단하게 집에 와서 운동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수험생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수험생들은 약간 장소를 뭐 하루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초반에는 약간 좀 집중하기 위해서 뭐 관련 독서실 다니다가 이제 막판에는 집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뭐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몸 관리나
어떠한 약간 좀 피로 같은 거 뭐 회복이나 뭐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소를 옮기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장소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수험생님들이 자신이 어떠한 장소에서 맞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본인과 잘 맞는 장소를 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편입을 준비했을 때 저는 학원에서 1년 내내 계속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집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막상 집에서 공부할 때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할 것 같다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때는 실력이 향상되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시간 없더라고요. 뭐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해 보고 직접 사용해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더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두 군데를 뭐 섞어가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자신에게 맞는 공부 장소 정하기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